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가 다른 업종들은 빠르게 좀 고꾸라져 내려갈 때에 이쪽 분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럼 눈높이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분명히 저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이제 한국 시장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을 찾으려고 보셨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뭐 가치주냐 성장주야의 논리도 사실 꽤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 시장을 이제 주도해 갈 수 있는 주목해야 될 그런 그 아이디어나 뭐 섹터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최악의 국면에 지나가고 있거나 이미 조금 지난 것이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증시의 국면으로 봤었을 때에는 역시적 장세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으로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금융 장세가 왔었으니까 네. 그럴 때의 주인공은 일단 대표적으로는 금융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금융이나 이런 쪽에 대해 가지고서 대손이 너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크레딧에 대한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좀 우려가 과했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면 그러면은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은행 같은 데는 이익은 잘 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려가 있어서 그렇지. 네, 네. 예. 그러니까 보통의 금융주들이 그런 우려가 제일 강할 때에 그때부터가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네 할 때가 가장 주가는 좋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그 국면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하신다라면 일단 그쪽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아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좀 선행해서 경기에 예민하게 최악의 국면을 지날 때 바운스하는 폭이 제일 큰 그런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일단 대표적으로 금융장세, 금융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것 말고도 그런 아주 중후장대 산업들 그런 쪽들에서는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크리컬이라고 얘기하는 쪽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좀 반응들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런 쪽의 제일 대표는 뭐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나 뭐 산업, 그런 쪽이고요. 이제 어쨌든 시장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그게 말씀하신 경기 사이클상도 있고 이익의 구조상일 수도 있고 세상의 변화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세상의 변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잖아요. 러우 전쟁이 그걸 또 이제 땡긴 바도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친환경의 미래,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그런 친환경의 소위 이제 과실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까요? 네, 우리 기업들이 그런 쪽 밸류 체인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의 경쟁력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밝은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 역시도 사실 우리가 성장주의 경우에도 이제 상장 주식 시장에서의 평가는 무조건 실적 베이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가 다른 업종들은 빠르게 좀 고꾸라져 내려갈 때에 이쪽 분야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 기업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그럼 눈높이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에서는 분명히 저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익 쪽에서도 좋았고 또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친환경 내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이것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에 덕을 본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들 기업 중에. 그러면 그걸 뚫고서 정말로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하고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좀 매크로 요인으로 이득을 봤던 기업들하고를 좀 가르려고 하지 않을까. 23년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뭐 잘할 거야,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보다 숫자로 보여줘야 될 성적표를 잘 받는 기업들이 좋을 거라는데 그런 이익을 좀 따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요즘은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많은 정보들을 이제 이전보다 득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증권사에서 내놓은 그 발간 자료들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보면 주간 단위로 이렇게 이익 전망치들이 막 바뀌고 그러던데요. 그런 자료들을 팔로우하면 좋습니까? 네, 사실은 그 뭐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워낙에나 핫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더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간된 자료를 가지고서 했을 때는 네네. 보통 그게 좀 소해주면 네. 제가 볼 때는 가능한 전략이기는 한데 아주 이렇게 대세주가 되어 있을 때는 그보다도 더 빠르게 이걸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서 정말로 투자를 이쪽에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좀 IR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신다든지요. 아니면은 본인이 그쪽에 좀 뭐 제가 볼 땐 잘하는 분야에 그래서 투자하시면 좋다라고 보는데 그와 유관된 산업에서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지금 쇼티지고 필요한 것 같은 것들을 잘 아시게 될 거잖아요. 그런 쪽들을 알아가시는 게 저는 뭐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별로 시통치 않은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네. 이 어떤 기업이 이익이 좋아져요? 그걸 사실 다 팔로우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사실 뭐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애널리스트들도 각 섹터의 의견들을 모아주면 그 리서치 안에서 전략 짜시는 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님 말씀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의 범위를 잘하는 쪽으로 좀 좁혀놓으면, 그죠? 네. 좁혀놓으면 만약에 뭐 나는 이제 뭐 포스코에 근무하면 철강이나 이런 물류 쪽 그러면 그쪽 걸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바이오 좋다 그러면 바이오 샀다가 또 친환경이면 친환경 좋고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뉴스를 어떻게 뉴스나 정보가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잘 읽는 것도 능력이다. 잘 읽는 거, 리딩하는 거. 아니요, 잘 까먹는 거. 잊어버리는 거. 예.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소위 말해 신호와 뭐 소음 네, 이런 네. 말씀하시듯이 네. 좀 본인의 그 투자관 내에서 소음이 될 만한 거는 네. 제 생각엔 과감하게 내치시는 것도 예. 그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사실은요. 네, 네. 그것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